이 얘기는 저희가 이어지는 주제에서 바로 뒷부분에 만나보기로 하고요. 북한의 김정은이 주말 사이에 남조선 영토 평정을 말했습니다. 꽤 중요한 노동당 전체회의였었죠. 이렇게 노골적으로 북한의 지도층 최고 존엄이 공격 의지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라서요. 최악의 경우 핵무기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습니다. 북남 관계는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습니다.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물리적 수단과 역량을 동원하여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대사변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의 선의에 의존하는 불종적 평화가 아닌 힘에 의한 진정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확고히 구축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한국형 삼축 체계를 더욱 강력히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낼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 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입니다. 사실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북한의 독보적 1인자의 건강도 우리에게는 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보도 하나를 인용해보자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석 달 전에 러시아 방문 당시에 김정은 왼쪽 볼에 있는 뭐 약간의 피부 트러블 이 정도 수준이어서 당시는 그렇게 기사가 안 됐었는데 그제 노동당 전원회의 앞서 저렇게 중차단 메시지를 전할 때 김정은 왼쪽 볼에 그 뾰루지라고 하는 피부 트러블이 좀 더 자라서 이 부분을 두고 건강 얘기까지 연동해서 전문가들이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국정원에서도 이제 유심히 이 건강 문제에 대한 체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은의 어떤 건강 상태가 꽤 좋지 않다는 건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예전에 발목 부상에다가 또 비만에다가 등등 있었는데 이제 보면 그게 조금 예전에 좀 살이 빠진 것 같더니만 최근 들어서 보면 꽤 살이 더 찐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만큼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걸 이제 반증하는 것이겠죠. 그러게요. 그리고 또 최근에 이 본인의 딸인 김주애를 지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계속 동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결국은 이제 이 김정은의 어떤 건강 리스크, 즉 급변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미 다른 어떤 후계자를 뭔가 알리고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김주애에 대한 요즘에 그 언급이나 이런 거 보면 점점점 수위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게요. 예전에 김정은이 등장할 때도 보면 김정은에 대해서 어떤 언급하는 이 수준 자체가 높아지면서 김정일이 사망했던 그러면서 바로 승계했던 그 우리가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북한 내부도 김정은의 건강 자체가 회복되기가 어렵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본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혈통 관계에서 김주애를 저렇게 등장시키고 군부도 이 김주애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있잖아요.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즉 군부의 충성을 지금 맹세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 특히 이제 북한의 최근에 경제 사정들이 꽤 좋지도 않고 그다음에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면서 제가 알기로는 중국하고 관계도 꽤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들이 아마 김정은에게 꽤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과체중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도 얘기했었는데 특히 저 딸인 김주애를 좀 더 많이 대동하고 다니는 게 이런 4대 세습을 좀 더 빨리 준비하는 거 아니냐 해서 메시지도 메시지만 이제 알려지기로는 1983년생이니까 이제 딱 만으로 40이 됐거든요. 북한의 김정은이. 건강 상태에 대한 해석들이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주말 사이에 북한이 적대적 교전국 관계다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규정한 데 이어서 오늘은 북한 매체에서는 한미일 정상이 모두 만났던 미국 캠프 데이비드 회의 모습까지 선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실현하는 데서 가장 충실한 절개이고 충견 역할을 놀고 있는 남선 놈들과 일본 놈들을 보다 집요하게 끌어들여 양자, 삼자 협력 확대를 꾀하며 반공화국 공조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미국의 책동은 안보 불안을 떠안고 있는 남선 놈들의 이해관계와 맞아 들어가면서 올해 들어 더욱 무심하게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게 우리 좀 관심 좀 가져달라는 여러 메시지를 지금 북한 매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구자욱 차장님. 네. 특히 여기 보면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총리가 함께했던 저 한미일 정상회의 사진까지 활용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이제 선전선동에 활용하겠다는 것도 전문가들은 꽤 이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이 얼마나 지금 위기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인데요. 우리나라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정상이 만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위협의 원인의 제공자가 북한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은 저 똑같은 사진을 놓고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정상이 만나서 북한 자신들에 대한 어떤 공격을 지금 모의하고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를 여전히 지금 북한은 이 제국주의라고 지칭을 하면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끌어들여서 북한을 체제 전복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으니 주민들은 이 우리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 뭐 충성을 다하라. 근데 이런 메시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장면까지 활용한 것이 아닌가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윤 대통령뿐만 아니라 신원식 국방장관도 꽤 엄중한 메시지를 북한을 향해 다시 반박을 했고 이 정도의 북한 김정은의 메시지라면 도발 가능성, 특히 이제 무기 수준이 더 높아질 거라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제가 비교적 이제 국내 정치에 좀 집중하다 보니 북한에 대한 여러 관심들이 좀 떨어진 경향이 있는데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북한 얘기까지 만나봤습니다. 이번 주제 마무리하겠습니다.